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뜨거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 야, 이거는 뭐 거의 매 정부에서 계속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새 검정 역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이건 이제 마련 중인 과정에서 공청회를 했고 지금 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또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넣느냐 빼느냐. 이거 조금 전에 이 개헌 얼마 전에 이 개헌 관련해서도 이게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네요.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뭐 일단은 국정교과서에서 지금 자유민주란 표현이 이제 1970년대 유신헌법이 처음 등장하면서 등장한 표현인데요. 유신헌법에. 근데 이 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진보 측의 진보 측의 주장과 또 보수 측의 자유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란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란 것도 사실 좀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또 약간 일정한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표현이 더 중립적이면서 또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결국 교과서는 결국 정확하고 중립적인 것을 지향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유라는 표현 자체가 편향적인 표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보편적 가치라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굳이 따져보자면 48년에 이제 북한이 국호를 정할 때 그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때 그렇죠. 소련군 네. 정치장교가 이제 제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북한에서 채택한 어떤 강령과 배치된 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어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걸 지금 바꿀 필요가 있죠. 어차피 통일하게 되면 우리가 통일헌법의 초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 자유자를 빼는 것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장경태 위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그 두 개가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뺀다는 정치적 행위 자체가 이제 약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해야 하고 이제 보면은 그 교과서 집필 기준을 유지하고 나중에 통일헌법과 통일교과서가 나올 때 그때 보편적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변경했던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서 뭔가 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자유당이란 이름하에 워낙 독재가 좀 많이 자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싫은 걸 거예요. 그냥 자유란 표현에 대해서는 그냥 확 민주화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거부 반응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자유란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유는 결국 국가로부터의 국민의 자유를 의미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부터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리버럴의 개념도 물론 말씀하셨던 리버럴이라는 개념도 유럽에서는 보수적 관념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미국에서는 진보적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기업의 자유도 사실 일정 부분 인정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붙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됨을 의미하고 결국 그 국민이 주인됨은 5천만 개의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 5천만 개 자의식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라면 결국 그거는 그 이면에는 그 내부에는 또 당연히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좀 이게 아까 장경태 의원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대만을 뭐라 불렀습니까? 자유중국이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유라는 건 결국 공산에 대립된 의미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좁은 의미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역사적 배경화에서 저도 물론 이게 시한부적인 단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일헌법이 마련되고 통일교과서가 마련될 땐 당연히 빠져야 될 단어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는 그런 대립 의 개념으로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굳이 뺄 필요가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뭐 일단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지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중공과 자유중국이란 말은 우리나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타이완이 뭐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프리덤이나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맥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뭐 냉전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도 사실은 자유라는 단어를 이제 더욱더 많이 쓰게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승만 독재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신자유주의 그것에 대한 또 약간 거부감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좀 약간 기피성 단어가 돼버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리버럴리즘이 진보 진영이 많이 쓰는 그 단어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진보성을 또 표현하는 그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왜곡이 좀 된 게 아닌가. 제가 옛날에 정의당이 당명정 할 때 얘네 괜찮겠어? 제 친구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민정당 이미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단어가 굉장히 이제 원래 철학적인 개념과 달라진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골치 아픕니다. 보면. 예. 그런데다가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이게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 관련해서 뭐 남침이 지금 빠졌다. 뭐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이제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동안엔 언제나 들어갔는데 이게 좀 빠졌단 말이죠. 뭐 이거 좀 일부러 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남침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참화를 누구의 책임의 문제인가로 전가시키는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전쟁의 피해자는 모두 아니겠습니까? 결국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원인보다는 결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도 어떻습니까? 세르비아 한 청년의 총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사망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요. 아무도 그 세르비아 한 청년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 물론 독립군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대전까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이 피해의 엄청난 피해와 이 참혹함은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남침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는 건 얼마나 참혹하고 한민족의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뭐 표현을 좀 생략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건 북한이 어쨌든 전쟁을 개시한 건 전면전을 개시한 건 북한이니까 그 사실 자체는 그렇죠? 명확히 학생들 전달해야 되는 거고 그걸 뭐 넓은 틀에서 보자면은 뭐 이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대립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남침 사실 자체를 뭐 이렇게 좀 숨길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 숨긴 거 아니고 생략이라고 표현했던 게요. 생략 숨기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너무 그런 쪽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나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주장 역시 이제 뭐 북한과의 어쨌든 역사적 어떤 그 인식에 대한 괴리 자체를 좀 좁혀보자는 취지일 텐데 남침은 남침이라 해야죠. 그래도 예를 들어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문화적으로 좁힐 수 있는 좁힐 수 있겠지만은 이걸 이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요? 역사 자체가 뭐 남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게 참 많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조심스럽게 논의를 저희도 할 거고요. 아마도 이 안 자체가 일단 안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저 추가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났을 때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건 뭐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따지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때려야 했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명쾌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김일성 같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첨예한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슬그머니 남침 하나 빼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너무 성급하게 제 생각엔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개인 간의 싸움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은 누가 먼저 때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화조약 할 때 북한이 남침했다고 해서 그 강화조약에 우리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더 얼마나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의 양상을 우세하게 이끌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누가 먼저 때렸냐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국방안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요. 써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역사적 논쟁에서 누구의 책임 묻는 방식보다는 전쟁 자체를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한시적으로 자유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한시적으로 판단을 내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고 나면 뭐 굳이 자유라는 표현을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좀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일되고 난 뒤에는 그때 뭐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 뭐 북한하고 우리는 어찌됐건 뭐 주적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약간 그 경각심 차원에서도 또 제2의 전쟁을 막는 차원에서도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저는 해요. 이번에 북한에서 내려온 응원단인가요?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중에 이름이 고정은이라는 분이 있다 해가지고 당신 이름을 내가 부르기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 보고 나서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참 고민하게 되던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면은 지금 당장 아까 김일성을 제가 예로 던진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항일 유격 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쁜 사람을 보지만은 그 다른 사람도 인정해줘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뭐 이렇게 단 하나 그냥 단어 하나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중에 통일교육원이나 이런 걸 마련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그런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북한과의 외교는 정말 타국과의 외교와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국이다 이러면은 좀 더 편하게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과 불리한 것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치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이 같이 공존하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할 때는 당연히 주적이겠죠. 아니 주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걸 국방백서에서 뺄 때도 있습니다만 또 평화에 대해서는 또 남북교류와 협력을 우리가 증진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또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참 미묘하고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이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대치를 하는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참 복잡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교과서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을 때 이제 항상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가 제가 요즘 애들이 교과서에 받는 영향이라는 게 옛날에 책이 비싸 보였을 때 뭐 500원짜리 책으로 이제 교과서로 많은 걸 배운 세상이었다면은 요즘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어떤 정치적 목표라든지 어떤 큰 목표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원만하게 간다는 게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거 그대로 좀 가요. 나중에 바꾸고. 예, 그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바꾸셨잖아요. 저희가 이게 2015년에 전 정부가 했어요. 김일성이 했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 국정교과서를 덜컥 만들어 놓으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정교과서는 어찌됐건 뭐 이렇게 채택이 안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건 해프닝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이제 검정교과서 이렇게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일종의 이제 기준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도 사실은 저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서가 오히려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위원장은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를 만드는 기준화는 원래 있었거든요. 국정교과서 그렇죠. 논란이 있기 전에도.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더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도 많은 토의를 거쳐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가 수정될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지금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필요할 때 물론 이제 저도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인정 교과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사에는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시각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필 기준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다 따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성에 대한 팩트만 맞다면 저는 그 시각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기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안을 만들 때 뭐 이게 학설에 따르면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교과서 만드는 주체 측의 좀 판단을 오히려 좀 하도록 하는. 뭐 백제가 통일했다고는 안 쓸 저는 테니까요. 사실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교사형 지도안도 다 있고 하겠지만은 제 기억에 따르면 역사 같은 경우에 저는 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신 선생님의 사관이 많이 개입되는 것도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많이 개입됩니다. 네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데 이런 학설이 있다라고 반대로 가르친 분도 있었어요. 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환단고기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걸 진리처럼 이렇게 만주를 정벌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었어요. 있어요. 저희 있었어요. 여동 백제, 뭐 삼동 그리고 백제. 그게 어떨 때는 내가
냉탕이다 또 온탕이다가 학년이 바뀌면서 또 바뀌어요. 또 선생님들 사관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기준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면 안 되는 게 저는 한데. 그런 그러니까 획일화된 역사보다는 뭐 1학년 때 선생님 다루고 2학년 때 선생님 다루고 팩트에 대해서만 정확하다면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다양하게 배우면서 자기만의 또 사고방식, 가치관을 정리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역사적 의식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일단은 뭐 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중요한 거고 특히 또 이렇게 미묘한 부분들,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들. 이 만약 지필 기준이 네. 북침이라고 썼으면은 그거는 잘못됐을 겁니다. 그런데 남침 부분을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교과서에서 만약 쓴다 남침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마 금지시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팩트가 다르지 않다면 지필 기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준이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 교과서에 해당 어떤 출판사의 지필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침이라는 내용 꼭 넣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랑 넣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인 건 큰 차이죠, 그거는. 저기 빼야 된다는 기준을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쓰지 말 것 이렇게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근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필 기준안이 이제 바뀌는 그 안의 내용을 보니 전반적으로 이게 좀 시각이 문제다. 그러니까 약간 좀 좌파적 관점. 결국 그게 지금 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을 때도 보면은 국정교과서는 형식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거야말로 그냥 제기하기 위한 형식이었고 사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 편향성을 우려한 분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반대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도 이렇게 만약에 좀 방향성을 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은 설득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남침을 빼겠다? 아주 자극적인 일면만 뽑아내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보수층이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은 아마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일단 이제 공청회를 연 거긴 한데 그리고 공청회 열은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어찌됐건 반응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나오는 거고 그 반응을 보고 또 이제 어찌됐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판단을 내리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설득 과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공론화위원회 여기서도 이거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요 그것보다 지필진 또는 이런 안을 만드는 사람들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항상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를 하겠다는 문제보다도 나중에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지필진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국정교과서는 그렇죠. 뭐 의미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 이런 기준안을 마련할 때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에게 맡겨놓고 이러면은 그리고 뭐 외주받은 교수들이 하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대 진영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위원회에 많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 때 그때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결국엔 전문가들이 낸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많은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주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그전에 냈던 결론과 비슷한 결론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 없이 전문가들을 구성할 때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구성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 봅니다. 야, 그런데 그것도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비율. 그러니까 지필진의 이제 성격을 놓고도 또 논란이 또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사관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민중사관 대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그분들이 아닌 오히려 보수 쪽의 사관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럼 그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의도적인 배려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쿼타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번 정부가 가장 이 논란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뭐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의 방식과 역사 교과서의 방식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다수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역사는 결국 믿고 싶은 역사가 있고 결국 검증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싶은 역사로대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고구려가 통일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학자들의 검증의 결과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출되는 자료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팩트에 기인해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가치관 에 대해서 이제 지필진들이 서술을 시작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게 이제 국정교과서보다는 거민정 교과서를 좀 더
원하는 입장인 거예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역사라는 게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어떤 결과물들이라는 게 전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90년대 이전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침 부정이 아니라 북침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학계에서 그걸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소련 무너지고 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기밀 해제된 문서들 보니까 남침 명령서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논쟁이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때도 보면 브루스 커밍스 같이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들이 한 말들이 나중에 본인이 사과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잘못된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좀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게 지금 이런 논쟁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입장을 정해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학생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문가들에게 좀 맡기고 혹시 너무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초기부터 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감도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특히 자유한국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말하면 국정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좀 실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했듯이 형식상으로는 국정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받았지만은 실제 내용은 뭐냐면 사관으로 공격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있게 되니까 최소한 이제 진영 논리로 다가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양쪽 다 입장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봤을 때 교과서 옛날에 책이 진짜 제일 싼 500원짜리 책 교과서 있을 때랑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좀 문교부 책이었죠. 네.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진짜 저도 교과서가 상당히 저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요즘은 별로 내용도 기억 안 납니다. 이제 서른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 그렇죠. 인터넷 검색하는 게 낫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외우고도 막 그랬는데 그죠? 그렇죠. 뭐 아편 전쟁에 군함이 16척이고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삶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이준석 위원장 한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저도 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관 논쟁으로 가거나 이념 논쟁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이게 이 교과서 이 내용을 이제 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는 집필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남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 혹은 생략했다. 이 정도의 사안은 사실 이 이후에 이 논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또 더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누가 침략했냐를 아마 알고 싶어 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집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윤리 수업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역사는 어쨌든 사실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북한이 남침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겠죠. 네. 역사 교과서 얘기는 이제 이쯤 하고요. 요새 뭐 교육부가 워낙 또 이 논란에 지금 많이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 또 잠깐 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또 논란을 많이 겪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거 과연 이러다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위원장. 최근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하시려고 하는 민주당 쪽으로 출마하시려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언뜻 그냥 농담 삼아서 좀 박상기 장관이 논란에 많이 올라가도 힘드시죠 그랬더니만은 무슨 소리야 내려가 보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얘기가 더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보 경제 교육인데 그중에 교육의 틀에 있어서 우선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그 변화 추구하는 것들이 과거에 한번 실패한 것이거나 아니면 뻔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들인 경우에 국민적 반발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학원의 팽창을 불러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교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무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이제 발표를 했다가 거둬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좀 앞으로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돼져야겠다 하는 지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단 저는 뭐 만능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교육 입시만큼은 출신과 경로가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감이 아니죠. 교육부 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이슈에 대해서 방향과 취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속도를 좀 적절히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관철해 나가고 또 이해시켜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교육은 사실상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누구나
얼만큼 공감하고 또 인정하고 납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속도감을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그 부분만 딱 말씀하신다면 짧게. 저는 방과 후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공교육의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평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즉답을 좀 피하시는군요. 여당하기 힘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정훈이었고요. 내일은 곽수정 교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